어려운 화두를 제시를 하셨는데 그 의미가 뭘까 잠시 생각을 해봤거든요. 대표님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연준이 금리 인하하면 그의 그 코멘트가 어떻게 되고 거기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여기에서 어떤 시장의 적응의 답을 자꾸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거 하지 말자고 생각이 듭니다. 미 연준의 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 정도 내릴 거는 당연한 사실인데 네. 여기에 더해서 뭐 파월이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 그리고 앞으로 전도표가 어떻게 찍힐 건지 이런 것보다는 싹 무시할 거예요. 무시해라? 예, 아예 그냥 비워요. 그리고 그 재료가 나온 다음에 삼성전자가 500원 플러스 1,000원 오르냐 떨어지냐. SK하이닉스는 5,000원 단위로 오르냐 떨어지냐. 이것도 같이 땡기냐. 오늘은 약간 삼성전자는 뺐다 땡겼는데 SK하이닉스는 때리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 SK하이닉스는 때리고 삼성전자를 약간 살리는 느낌은 뭘까? 벌써 거기에 어떤 징후 에너지가 들어간 거 아닌가? 그리고 제가 요새 챗 GPT를 배웁니다. 학원 가갖고 일주일에 한 시간씩.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스킬을 배우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그 학원에서는 네. 그 뭐 프로그램도 하고 그래픽 뭐 해서 다양한 거 하는데 제가 그거 쓸데없어요. 근데 딱 느껴갖고 배운 게 어느 시점에 뭘 찾아서 뭘 집중적으로 질문해갖고 거기에 또 오답 나오는 걸 내가 걸러내면서 이거를 이런 그림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딱 이 바구니에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롱숏이 좌우될 텐데 저는 이 시장이 30%만 매겨주는 장 같아요. 그리고 70%는 계속 깨지는 장 같아요. 네. 그러면 내가 확률은 깨질 확률이 많아요. 3대 7이니까. 그럼 그 30%를 어느 시점에 어느 기점을 잡을 때 저는 지금 테슬라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와 연결되는 팔로더맨, 테슬라와 추진하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해갖고 챗 GPT 전문 이렇게 돌려보니까 네. 우리가 찾지 못한 것들을 뭐 영국이나 파리나 이런 쪽에서 막 걸러 들어오는 게 있어요. 거기서 아이디어 놓고 이쪽으로 집중해야겠구나. 그럼 그거에 반대되는 건 뭘까? 이렇게 해서 롱숏을 구분할 수가 있는 게 여기서 이제 저는 앞으로 테슬라가 삼성전자를 살려줄 것 같고 엔비디아는 잘 힘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삼성전자 에너지와 테슬라 연결고리의 다음 끌개는 전기차는 아닌 것 같아서 네. 전기차는 계속 10월 달까지 떨어질 것 같고 이사전지는 오히려 거기에서 오늘 한국항공우주가 난 거기에 연결된 걸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해서 그쪽 관련된 스페이스 X나 스타링크 관련된 거를 찾아서 배팅하자. 여기서 롱숏이 벌써 나오는. 그래서 지금 어떤 질문을 초기에 하냐에 따라서 이 미래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결정될 텐데 이거를 찾아내는 게 나는 요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이 매크로나 CPI나 뭐 여러 가지의 이 뉴스가 우리 눈에 딱 볼 때는 오히려 깎으로 당할 확률이 많아요. 엮여갖고 어저께까지 그 유리기판 뭐 난리치잖아요. 그건 매도했어야 됩니다. 유리기판 관련 부품들, 뭐 캠트로닉스나 이런 거 없이 이런 것들을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어느 타이밍에 뭘 집중적으로 추적해서 전략을 짜느냐. 이게 앞으로 시장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해갖고 답을 찾지 마시고 에너지가 살아있고 앞으로 이벤트가 남아있는 거 그리고 이벤트가 죽는 건 버려라. 이 의사결정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 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에너지가 살아있는 쪽에 집중하고 이벤트가 끝난 종목들 업종은 버려라. 예. 네, 확실히 과감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시 뒤에 테슬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그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다시 여쭤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오늘 강한 매도량이 나왔는데 주가도 좀 빠졌고 의미를 좀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간 좀 많이 올랐으니까 그냥 건강한 차익 실현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삼성전자가 75,000원대 다 팔아갖고 이 덕분에 이제 거의 80,000전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 때문에 이제 뭐 컴트로닉스나 그 하나마이크론이나 소부장이 이런 그 삼성전자가 75,000원에서 80,000원 가는데 6%입니다. 그런데 그때 컴트로닉스 하시면 한 30-40% 드렸을 거예요. 이런 상대 에너지가 나왔는데 이제 그쪽도 이제 점점 축소되는 것 같아요. 소부장 쪽도요? 예. 그래서 이제 소부장 쪽도
단 하나 남아 있는 게 그 테슬라와 연결돼서 그 AI 칩을 만들 수 있는 섹터인데 이게 삼성전자 밸류체인에서 뭐가 남았나? 그거 하나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저는 75,000원, 72,500원 두 가지 선을 딱 거놓겠습니다. 그래갖고 8만전자와 75,000원에서 갇혀 있을 건지, 그다음에 75,000원을 붕괴하는 공격이 있을 건지. 그럴 때 제가 그 4등분 매매 법칙이라고 하는 요번에 책을 하나 썼는데, 이 4등분 법칙에서 그 이 75% 능선을 지지 못하면 저는 일단 끊어놓고 봅니다. 그러면 요번 고점이 79,700원이고 요번에 그 8월 20일 저점이 67,500원입니다. 요때 SK하이닉스는 244,000원이고요. 그럼 75% 능선 얼마예요? 75,600원 아닙니까? 요거 깨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뭔가 우리가 모르는 숏이 걸렸다는 얘기고 미국 시장이 부러졌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4월 달 저점입니다. 52,000원. 네. 얘가 53% 올랐어요. 이때 SK하이닉스는 100%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72,500원. 그래서 두 가지 선만 보겠습니다. 75,600원, 72,500원. 요 자리에 오면 안 된다고요? 여기서 반드시 지지해야 돼요. 근데 전 지지를 해야 된다. 지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는 72,500원 오면 사볼까? 그전에는 다른 섹터 하겠다. 테슬라 연결고리 섹터 하겠다. 그 다음에 SK, 그리고 지금 외국인 매매 동향을 보시면 계속 삽니다. 오늘도 샀어요. 전자를요? 예. 네. 오늘도 샀어요. SK하이닉스는 팔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SK하이닉스도 한번 보시죠. 아까 삼성전자 67,000원대가 244,000원이고요. 저기가 16만. 그럼 요 4등 법칙을 4월달 저점 대비 4등분, 요번 8월 20일 기준으로 4등분 해갖고 한번 보시면 75%에 30만 원. 그럼 쌍봉자리거든요. 이게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체 추세를 보는 하나의 기준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 24만 원과 35만 원에 이게 40% 에너지나 줬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강하려면 전 32만 5천 원도 지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를 깨면 엔비디아가 못 갔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가 185불을 돌파하고 막 뭔가 더 200불까지 가져야 뭐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안 가면 SK하이닉스는 숏 걸리고 삼성전자는 그냥 박스 걸리면서 종목이 뭔가 바뀌는 정도, 이렇게만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지금 자리보다 한 단계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가 같이 가져야 되는데 그거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사안이다. 이번에 165불에서 저점 찍고 네. 180불에서 자꾸 걸려요. 이번에 이제 그 엔비디아가 가져야 뭔가 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185불을 뚫어갖고 200불 가는 장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안 나오면 이번에 FOMC에서 이상한 워딩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뭐 경기 침체로 간다든지 뭐 또 뭐 여러 가지 노이즈가 나와서 한번 변동성이 나오는 장, 그거를 저는 엔비디아 갖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대표님, 삼성전자가 이제 8만 전자 가까이 오니까 각 증권사들이 다 이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상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표님께서는 8만 전자를 넘기기는 쉽지 않다라는 관점이세요? 일단 뭐 8만 전자를 넘겨서 뭐 9만 전자 가려면 저는 엔비디아가 받아줘야 되는데 안 받아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테슬라하고 삼성전자하고 보이지 않는 뭔가 칩 개발이 본격화될 것 같고, 이게 그래서 제가 단기간에는 SK하이닉스는 쏙 걸려도 삼성전자는 롱 걸릴 수 있는데, 그래도 이게 8만 전자를 뚫으려고 그러면 테슬라가 500불을 가는 에너지가 보여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저는 이제 스타링크라든지 새로운 에너지를 체크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챗 GPT 통해 갖고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8월 20일과 9월 2일이 요번에 하단 저점들입니다. 요번에 네. 조선주도 이때 사신 분이 최고 수익률을 줬고, 뭐든지 이때 나스닥이 21,000이었어요. 요번에 고점까지 딱 6% 올랐습니다. 여기에 거의 이거에 거의 뭐 10배는 이상 된 게 아이온큐금 72%, 오라클 58%, 오클로 50%. 이게 뭔가 에너지가 양자
그 다음에 이게 SMR인데 이게 샘 엘트만 관련된 SMR이에요. 뉴스케일은 요거의 반밖에 안 갔어요. 네. 요 차이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샘 엘트만 연결고리. 그리고 브로드컴 33%. 그리고 여기에서 오히려 팔란티어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테슬라가 350불만 가면 뚜게 맞았다가 지금 350불을 뚫으니까 이렇게 치고 나갑니다. 이 에너지가 저는 350불 오면 때렸는데 이걸 돌파할 때는 이게 고점 돌파하면 따라 붙을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쉬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500불까지 에너지가 나오나를 보자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제가 챗GPT를 돌아보면서 찾다 보니까 이게 나와요. 이 스페이스X 대표 이 여성분인데 그린 소트웰이라고 하는 별명이 로켓맘이거든요. 그러면 테슬라 한번 머스크 입장 보세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노이즈가 있고 내년도에 저는 또 중간 선거 때 또 선거 그러니까 기업에만 충실해야 되는데 또 선거에 또 뭔가 들면 안 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성과급 주면서 뭐 보상책도 주면서 그러니까 자기 금액을 10억 불 거의 뭐 290만 주 사는 에너지도 주고 그래서 테슬라를 끌고 갔잖아요. 근데 이게 가만히 보시면 전기차 부분 아니에요. 전기차는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나 뭐 여러 가지에서 뭔가 거기서는 마이너스 나오는 걸 본인도 알아요. 그러니까 성과급을 줄 때 가만히 보시면 로보택시, 자율자동 이런 로보택시하고요. 옵티머스예요. 거기에서의 성과급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전력 투구할 때 나를 협조해서 도와줄 분이 스페이스의 이 대표 이분이에요. 이분이 로켓만 그러면 여기에서 최근에 어저께인가 그저께 파리 컨퍼런스 뭐 이분이 파리 출장 가는데 이쪽에 에코스타라고 하는 회사하고 약간 속보성으로 뭔가 아직까지 최종 결정된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무선 데이터 관련된 이게 이제 스타링크 관련된 거거든요. 저궤도에서 뭔가 계약 가능성이 등장하는 거예요. 1차 계약하고 2차 계약도 들어갈 가능성.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됐을 때는 에코스타가 지금 이 단계를 오른 거 보면 오라클 저리 가라요. 이렇게 올랐다가 눌림목 줬다가 이게 다시 가버리면 이쪽에서는 뭘 강화시키겠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나시죠? 로보택시가 전에 어디죠? 이름 까먹었다. 6월 23일 날 처음 네바다 말고 오클랜드인가? 거기서 처음 했을 때가 6월 23일입니다. 네. 그때 로보택시는 테슬라는 350불 갖고 오히려 두둑에 맞았어요. 그리고 로봇주가 하루나 이틀 반짝하다 두둑에 맞았어요. 그런데 지금 네바다가 되면서 그리고 또 자기 개인이 주식 매수하고 하면서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에너지가 저는 뭐가 나오냐면 스페이스X 저궤도 위성 이게 또 우리는 10월 달에 누리호 발사 이게 또 같이 겹치면서 여기에 삼성전자하고 여기 테슬라는 삼성전자한테 주는 것 같아요. TSMC, 엔비디아 이런 라인이라면 그리고 SK하이닉스 이게 하나의 뭔가 패밀리라면 테슬라는 삼성전자 쪽에다 계속 뭔가 발주 거기서 새로운 AI 칩 연결고리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진짜 본격화가 된다면 통신 AI 칩 이 화두가 나올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우리 10월 달에 만약에 우주나 누리호 이 에너지가 같이 겹치면 그래서 오늘 제일 강한 게 한국항공우주 아니었나. 근데 한국항공우주는 모멘텀이 좀 있었죠. 로키드 마틴이랑 함께 미국의 근데 그거는요. 로켓을 발주할 수 있다라는 실제로 시연된 데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저는 그쪽 에너지보다 오히려 그 전날에 여기에서 이게 상한가를 쳤었습니다. 루미르. 이게 우리들 잘 보지 않은 종목인데 루미르가 갑자기 상한가 치는 에너지가 나와요. 네. 이게 이제 인공위성 관련된 에너지거든요. 그리고 스페이스 X의 부품 납품에는 밀접한 관련 있는 기업이에요.
우리가 조선주 할 때 항상 이 바닥에서 끼가 있을 때 중저가에서 HJ 중공업, 그 다음에 세진중공업 이런 것들이 뭐 갑자기 그냥 3배 이상 급등하는 이런 중소형주에서 뭔가 끼가 있는 종목 나오듯이, 그리고 대형주는 지금 8월 말부터 그냥 박스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주항공에서 스페이스X나 로봇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징후가 벌써 루미르가 하나 나왔고요. 그러면 루미르가 지금 저점에서 48% 오르고 나서 흔들었어요. 여기서 만약에 중심가 9,000원과 9,500원에서 밑골이 달리고 다음 가면 이게 HJ중공업까지 되나 보려고 그러고요. 그럼 얘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주항공에서는 오늘은 1등 우주항공주가 그동안 10만 원만 가면 두들겨 맞는데 여기서 치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세트렉, 아이, 인텔리, 테크, AP, 위성, 캔코아, 에어스페이스 이게 다 스페이스 X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묶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 우주항공,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제가 선을 딱 꺼놓죠. 그동안에 금년도는 10만 원만 가면 왼수예요. 마치 테슬라가 350불만 가면 왼수였는데 네. 이걸 뚫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하나의 에너지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징후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룸이 나왔죠. 그다음에 세트랙 아이가 치고 나가고, 그러면 같은 섹터 종목들을 자꾸 돌려보는 거야. 인텔리아 테크, 그다음에 5 프로, KTCS가 오늘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가는데, 이게 KT의 AI 센터나 이 우주항공이나 이런 걸로 보면 KTCS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딱 묶은 게 스페이스 X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로켓맘의 그 여성분의 새로운 계약 가능성. 그러면 오늘 밤에 에코스타 볼 거예요. 에코스타요? 예. 어떤 종목이에요? 아까 이게 이제 그 여성 CEO. 여성 CEO하고 계약 가능성이 있는, 이게 오라클 같은 에너지가 여기서 나오나. 눌림목 줬다가 이게 새로운 고점 치고 나가고, 이게 만약에 되면 이게 테슬라, 스페이스X, 우주항공 이런 것들을 확산시키면 우리는 뭐로 에너지가 붙겠습니까? 조선 기자재 같은 에너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시장은 제가 이렇게 딱 보면 2차 전지는 계속 하락할 것 같고요. 자동차도 지금 관세 부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현대차 20만 원 지질지 붕괴일지, 그 다음에 기아는 뭐 10만 원께 9만 원, 이게 계속 흘러내릴 것 같고, 그럼 이쪽은 계속 숏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축만 올라가면 지수는 안 빠져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엔비디아가 이탈되면 SK하이닉스는 빠지고 삼성전자는 버티고, 이게 수급되면서 여기서 반도체 AI가 아닌 우주항공 쪽. 우주항공의 새로운 통신 관련된 AI 반도체나 통신 칩 관련된 거, 카메라 모듈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여기 에너지가 나오나, 그러면 이쪽 섹터가 특화돼서 마치 하나의 조선기자재 주도주 같이 한번 나오나를 10월 달까지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의 어떤 그 매매의 그 패턴의 흔적 보면, 스페이스 X, 그 다음에 이 그윈 쇼트웰 팔로더 우먼이죠. 이제는 매니 아니라 우먼, 그리고 그쪽 관련된 통신, 그 다음에 저궤도 위성, 이런 인프라, 그리고 이게 누리호 발사 때까지 이렇게 이벤트를 하면서 그쪽 종목들을 군집화시켜서 조선 기자재 같이 되는지 한번, 실제로 30% 에너지에 제일 센지 한번 시장한테 물어보고 트레이딩을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나리오의 중심에는 테슬라의 주가가 350불을 뚫었다는 걸 아주 강력한 신호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갈 때 계속 가줘야죠. 네. 그게 테슬라가 거기면 안 돼요. 그래서 미국은 그래서 아까 에코스타, 테슬라,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 이런 것들을 같이 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또 같이, 그동안에는 엔비디아, AMD, 팔란티아가 쏙 걸리고 알파벳, 브로드컴, 아마존, 테슬라 이쪽이 롱이 걸렸는데, 여기서 이제 오차가 자꾸 생깁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185불, 165불 박스에 걸린 것 같고요. AMD도 고점 돌파 못하고 있고, 팔란티아도 마찬가지인데, 브로드컴이 전번 주에 제가 이거 보여드린 게 로켓포를 쐈지 않습니까? 일주일 딱 지났어요. 네. 유지가 됐냐?
알파벳 말고 이게 이제 여기 어디 나왔나? 여기 그래프를 안 갖고 왔나? 여기 오라클 보시죠. 이렇게 갭 상승했죠. 그 다음에 흔들어요. 치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박스에 갇혔고요.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에너지가 아직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SK 하이닉스와 그 연결된 뭐 HPS나 한미반도체 이런 것들은 오히려 매도하는 게 정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엔비디아를 계속 추적을 좀 해볼 생각이고, 그다음에 오라클과 연결된 에너지는 여기서는 약간 양자 컴퓨팅이나 스페이스 X로 이동한 것 같아요. 미국도. 그럼 우리도 따라서 그쪽으로 이동하나 그 우주항공 쪽이나 로봇 쪽에서 좀 찾아볼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구분해야 될 게 있어요. 자율자동차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부품 단위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직 기아, 현대, 관세 부분 또 이 협상이 어떻게 될 건지도 잘 모르고 사인이 안 됐고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10월 말에 에이펙에서 경주에서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경주에서 만나서 악수하면 그때 가지 않을까. 그게 아니면 그때 또 노이즈 생기고, 지금 가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만 안 때려요. 진짜 중국만 안 때립니다. 뭐 잘 되고 있다, 뭔가 계속 집중 싸우는데 중국만 안 때리고 주변의 동맹인 나라들을 걷잡고, 특히 우리나라를 가장 핵심적으로 때리고 있는 것 같고, 일본은 그냥 사인을 해갖고 거의 그 일본이 사인한 내용을 제가 그 챗GPT 검색 번역을 시켜봤더니 꼭 그 헤지펀드 그 버뮤다에다가 무슨 펀드 하나 만들어갖고 일본과 이렇게 연계해서 전 세계에 놓고 하나의 프라임 브로커 비즈니스 하겠다라고 계약한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때는 동지가 되냐 적이 되냐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엄청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또 우리 또 산자부 장관이나 우리 저 대통령께서는 이거를 또 사인을 할 건지, 또 무제한을 신청했는데 미국이 오히려 노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10월 달에 이 관세협정 우선에 군함 잠수함 핵 이게 먼저 어떻게 되나. 그래갖고 오늘 아침에 마스가 프로젝트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자꾸 노이즈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프리마켓에서 하나오션이 급등을 때리라고 그랬어요. 단기적으로는 이쪽은 쏙 걸린다.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나마 내일 기대한 게 있었어요. KDDX라고 들어봤습니까? KDDX요? 예, 그 방사청에서 내일 이지잠 그 시스템 해갖고 그 상장시켜서 뭔가 수주하고 갖고 뭔가 하려고 그랬어요. 이것도 연기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것만 했다면 뉴스에 나오면서 HD 중공업이나 이지수 구축함이나 그다음에 또 이런 에너지가 나올 텐데 오늘 다 윗골이 달린 게 그런 것들이고, 그러면 이제 날짜상으로는 이제 조선주는 뭘 물어봐야 되냐면 23일을 물어봐야 됩니다. 23일. 여기에 이제 이게 KDDX라고 하는 하나입니다. 한국형 이지스 전투체계에 이게 이제 누구하고 경쟁하냐면 H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하고 경쟁하는 건데, 이거 방사청에 상장시켜서 뭔가 진행시키려고 그랬다가 싸움이 너무 심하고 법적 분쟁이 있어서 이거를 유예시켰어요. 이게 모멘텀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조선, 군함, 잠수함, 핵잠수함은 이제 여기 딱 보면 제가 방사청이 한국형 차기구축함을 9월 10일 열리게 한 거를 상정시키지 않고 유예시켰어요. 이게 이제 끌개가 없어진 거죠. 네. 그게 이제 노이즈가 생겨서 때려라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에너지는 이제 뭐가 나왔냐면 23일 날 군함 잠수함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럼 벌써 일주일 후라고요. 요새는 5일 단위로 에너지가 커요. 그래서 원전이나 조선주는 저는 깔아서 산다라는 마인드로. 그러니까 H현대중공업은 45만 원에서 48만 원 이렇게 깔아서 사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오션은 10만 원 근처 오면, 12만 원 오면 때리고, 그 진폭이 10에서 20%입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여기서는 또 마스가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이즈가 나고 또 여러 가지의 또 불확실성이 증폭되니까 이것도 10월 말에 에이펙에서 최종 거기서
뭔가 교통정리가 되나 그거 확인해 볼랍니다. 관세 협상에 노이즈가 끼어 있는 업종들은 지금 당분간은 흐름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조선과 자동차 쪽을 보고 계신 건데, 그리고 또 원전주도 사실은 지금 우려가 좀 많습니다, 대표님. 지난주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 당시에 원전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당장 급한 재생에너지 쪽으로 투자를 좀 집중하는 게 어떻겠느냐, 좋지 않겠느냐라는 발언을 하면서 그렇게 된 건데요. 깔아 산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원전주와 조선. 네, 깔아 사는 거는 저는 변함없어요. 원전주 투자 관점은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그럼요. 이거는 우리 대통령 워딩보다는 저는 미국 워딩을 더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SMR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2030년까지 추세인데, 이거를 단기적으로 이제 여기도 10월 말까지라면 조선자가 비슷하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기준으로 본다. 한전 기술은 제가 요 8월 20일 저점은 안 깰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 그러니까 한전 기술은 제가 항상 85,000원과 88,000원. 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55,000원과 57,000원. 그리고 65,000원 넘어가면 때리고, 한전 기술은 95,000원과 10만 원은 때리겠습니다. 2달 동안. 그리고 이게 풀리는 거는 저는 저 갖고 볼래요. 핵 잠수함. 요 워딩. 핵 잠수함, 핵 처리. 요 워딩이 9월달, 10월달에 어떻게 되나. 이게 지금 협상 과정에서요.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핵잠수함 개발이나 이 기술 협약이 이게 굉장히 활성화돼 갖고 지금 위성락 이 안보 쪽에서는 우리도 이걸 거론하고 막 따와야 되고 핵잠수함 부분에 대해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 계속 워딩을 내거든요. 이게 9월 23일 날에 이슈화가 되나 볼래요. 군잠수함 컨퍼런스 때 그때 핵이 풀어주나. 네. 그때 이제 원전하고 조선은 그때 깔아서 한 거를 트레이딩하는 관점으로 삼아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10월 말까지는 박스를 돌파해서 주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타이밍을 언제 보냐면 합친 후에 와요. 그러면 12월 지나야 되거든요. HD 현대중공업과 미포가 상장되는 게 12월 제 기억으로는 15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쯤에 합쳐갖고 내년도의 에너지 때는 이제 그때 이제 SMR 이제 본격적으로 뭐 발주 들어가고 뭐 이런 에너지가 그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거의 한두 달 동안 박스 주다가 그 다음에 새로 고점 뚫으려고 그러면 미국에서의 그 실제 SMR 모멘텀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그 시간 스케줄을 조절하는 게 어떻겠나. 그럼 그 사이에는 물류라든지 아까 얘기한 스페이스X라든지 저궤도 위성이라든지 핵잠수함, 핵이라는 단어에 연결된 거 이런 것들만 좀 압축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조선이랑 원전이 주도주임은 분명한데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때 모아가면서 새로운 이벤트가 나왔을 때 팔고 사고 하는 전략이 좀 맞겠다라는 관점에서 대응 전략을 짜주셨습니다. 앞서서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한 소부장주도 차익 실현을 할 때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들어가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거예요, 대표님? 뭐 들어갈 게 보이세요? 저는 안 보여요.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덕분에 네. 이번에 소부장주들이 바닥에서 여러분들 징글징글한 게 따블난 것들이 꽤 됩니다. 대표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종목으로는 장비 쪽이었나요? 하나마이크로 생각이 나네요. 네. 8,000원짜리가 지금 18,000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뭐 BH 뭐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했던 게 유리 컴트로닉스예요. 네. 컴트로닉스가 21,000원대 체크해 드렸거든요. 이거 한번 보시죠. 컴트로닉스 21,000원, 2,000원. 지금 34,000원. 어저께 이거 대문짝만에 삼성전자가 유리기파돼 갖고 특집화되고 막 그럴 때 이게 때리는 겁니다. 오늘 제일 많이 급락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차익 실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리기판 쪽도 이제 보이는 게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컴트로닉스도 오늘 보면 이제 얘를 오히려 조정 때 다시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4등분 법칙 보면 상승폭의 27,000원이나 이거 깨마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로직이 이 안에 모든 정보가 들어갔다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상승 일수가 36일이에요. 그러면 이 상승 기간도 1로 놉니다. 그리고 상승폭의 반을 놔요. 그래서 이 A, B, C가 10월 말에 그럼 36일이 한 달 반 아닙니까?
한 달 반에 25,000원과 7,000원을 쌍바닥 주면 이때 할게요. 그전에는 얘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이쪽 관련된 종목들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CXL, 그 다음에 유리기판,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DB하이텍이 단기간에 많이 오르는데 그거는 저는 거버넌스 싸움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김중희 회장이 다시 복귀하고 막 그래서 4만 원짜리가 지금 거의 장중에 6만 원까지 가고 그러면 들어서 보고 남은 게 딱 본 게 애플 모멘텀밖에 없어요. 폴더폰. 근데 이거를 LG이노텍을 지금 살 거냐? 싶은 매력 없어요. 그러니까 소부장 쫙 들여다보면 오히려 삼성전자 그 금리 결정 이후에 삼성전자가 어떻게 돼서 테슬라에 엮일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온가. 그래서 오히려 통신 쪽 볼래요. 통신 쪽. 5G. 오히려 통신 쪽 보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우주항공 보고 삼성전자는 테슬라의 에너지 갖고 요번에 75,000원에서 지지하는지 72,000원까지 흔드는지 확인한 다음에 눌림목 전략 들어가겠고요. 그리고 부품단은 삼성전자가 만약에 숏 걸리면 더 변동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한 달 정도 늦춰보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는 이런 응집력을 딴 데서 찾겠다. 이렇게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네, 단기 급등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앞으로의 투자 전략 어떻게 짜가면 좋겠느냐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상승 룸이 크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오히려 앞서서 계속 언급을 하셨던 통신, 위성, 또 우주항공 쪽 테슬라와 엮일 수 있는 삼성전자 위주로 투자 전략을 짜가는 게 옳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대표님, 그 삼양식품이 급등을 했을 때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 질문 많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농심을 보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캐대언이 같이 입혀지면서 옷으로 함께 급등세를 나타냈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그 오징어 게임 3인가요? 그거 출시를 앞두고 이제 NC소프트 같은 종목들을 보자 단기간에 또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갈까요? 파도 타야죠. 그러니까 오늘 시장 보면은 오히려 이제 그 카지노나 중국 관련주들 이제 뭔가 이제 기대하는 그동안 제가 그러니까 롯데강화개발 18,000원에 팔고 15,000원에 지지하는지 12,000원 지지하는지 확인해라. 15,000원대 지지하고 지금 18,000원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달 말에 단체 관광객 들어 무비자 들어오니까 오늘 까만 보면 2차 전지 빠진 거에 대반등하고 카지노라든지 컨텐츠예요. 대반등 때 오히려 때리십시오. 그리고 농심을 다시 잡으십시오. 오, 그런가요? 예. 이것도 4등분 법칙으로 저는 35만 원에서 62만 원까지 이 종목이 단기간에 70%나 급등했습니다. 헐 정도의 에너지 나왔죠. 그러면 상승폭의 반이 얼마냐면 69만 원. 그리고 25% 능선이 42만 원인데 제가 이 빨간 색깔을 왜 딱 했냐면 요거에 딱 반이 45만 원. 그래서 45만 원과 47만 원에서 A 저점 나오나. 요게 21 이평선입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55만 원만 넘으면 두들겨 빠질 거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그재그 박스 주다가 새로운 에너지가 가는지는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오히려 농심을 재매수 하시거나 에너지가 꺼지지는 않았다. 이건 저는 또 이거 60만 원 돌파해서 얘도 황제주 되는지 보세요. 아직도 캐대언 관련돼서 제품의 판매는 아직 안 됐습니다. 한다고만 하는 거지. 이게 이제 아직 제품화돼서 시중에 풀리지 않았어요. 풀릴 때까지 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6개월 정도 시간은 더 계속 남은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NC소프트도 우리가 이때 22만 원 넘을 때 팔아서 19만 원 사면 다음 목표는 24만 원입니다. 파도 탓이죠. 내년도 미국판 오징어 게임 나올 때까지 실제 파동 보세요. 파도가 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에너지로 보거든요. 그러면 요번에 눌림목 사신 분 24만 원과 최대 가봤자 30만 원입니다. 여기서 파세요. 그리고 또 다시 눌림목 사시면서 파도 타기를 그 농심하고 NC소프트만 갖고 집중하셔도 다른 것 대비 초과 수익률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압축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전략을 짜드립니다. 네, 코스피가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뭐 거의 모든 종목들이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역시나 힘을 못 쓰는 쪽이 2차 전지 쪽인데 그래도 LNF 같은 종목들, 개별 호재가 있는 종목들은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투자 전략도 다시 한번 좀 여쭤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반등 시 매도. 2차 전지는. 네.
테슬라의 그 앨런 머스크의 집중이 로봇하고 옵티머스 이런 쪽 스페이스 X 그러면 이게 2차 전지로 다시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게 미국과 중국의 그 시진핑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악수하는 환경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그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0월 달까지는 대반등 줄 때 오히려 그러면 요거를 우리 대장주인 LG 에너지 솔루션 갖고 한번 보시죠. 제가 40만 원대 때려갖고 32, 3만 원 오면 삽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상승폭의 반이란 말이에요. 요게 상승에 26만 원에서 41만 원까지 50% 갔다가 요게 5월 말에 바닥이고 8월 달에 고점 찍었습니다. 10월 말에 다시 바닥 들어오나 볼래요. 그런데 여기 중심값에서 딱 지지했어요. 네. 모든 2차 전지가 상승폭 반에서 지금 지지하고 있습니다. 요게 33만 8천 원인데 요번에 33만 5천 원 찍고 딱 올랐어요. 이럴 때는 이 75% 능선에서 때리는 겁니다. 37만 짧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엔솔은 37만 원 이상에선 때린다. 그러면 AC, 포스코, 포커스 이게 이제 ETF 아닙니까 대장? 4,500원 사서 5,000원 4,500만 원 오면 때린다. 고점 돌파 못할 것 같거든요. 포스코 홀딩스가 상승폭의 반이 딱 28만 원이에요. 34만 원 돌파 못해요. 32, 3만 원 오면 반 때린다. 이러면서 10월 달까지 박스 조절을 그럼 포스코 퓨처엠이 이번에 상승폭이 제일 컸거든요. 네. 요거에 딱 반이 13만 원인데 정확하게 반 120선. 그럼 얘는 얼마에 파냐? 16만 원도 아니에요. 14만 원과 15만 원은 10에서 20%만 나와도 때리는 걸 전략으로 가서 얘가 진짜 테슬라가 다시 전기차 얘기의 중심으로 이동할 때 아직까지 뭐 유럽이나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노이즈가 아직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 주가 올리는 건 자기가 주식 매수나 다른 성장성 갖고 하는 거지 전기차 갖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다시 전기차 얘기가 들어서 매출단이 증가 이런 세상이 나와야 되는데 금년은 안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전기차는 그대로. 그리고 자동차가 지금 뭔가 노이즈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동차 섹터들은 다 쇼 걸릴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배터리도 다 쇼 걸리고. 지금 자리보다도 더 밑을 보세요. 현대차전 20만 원 깰 거라고 보면 18만 원 오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아도 9만 원대 오면 나겠어요. 이게 되려면 미국하고 관세 안 하는 대신 우리 산업부에서 마이너스 내는 것만큼 우리가 보조금 줄게가 확인되면 그러면 오히려 현대차 기아가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여러 번 싸운 다음에 얘기 아닙니까? 뭐 한 달 만에 결정될 사항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갑니다. 영국 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협상의 스케줄 이런 것들은 10월 달로 우리 추석 연휴 지나서 뭔가 우선순위가 그 전까지는 우리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각종 협박만 나올 것 같아요. 실무자끼리만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실무자들 똥줄타기만 만들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게 딱 끊기잖아요. 근데 이게 맥이 끊기는 게 아시아 펀드 매니저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맥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을 또 돌아보면 현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현금 만들어 온 다음에 황안 보고 배팅하는 트레이딩은 오케이인데 추세로는 안 가겠다. 우리 지금 보면 우리 또 왜 어떤 원하시는 반도체 이제 갈 일만 더 남았다라고 아주 그냥 과감 리포트를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요번에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만든 게 미국발이 아닙니다. 아시아권의 중국계 에너지의 선취매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뭐 4조 가까이 매수를 했다라고 하던데 그게 아시아계 단기 자금이다. 저는 노랑머리보다 네. 그 중국계의 선취매 같아요. 갖다 해서 그 펀드 운영하는 사람들의 색깔이 지금 미리 확보해 놓는 그러한 에너지를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거가 연속성이 나오려고 그러면 네. 뭔가 미국에서 뭔가 풀어주든지 엔비디아 때리는 거를 막아주든지 요거 두 가지가 풀려야 되거든요. 그거를 금리 인하하고 나서의 오늘 밤부터 10월 그냥 중순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랜다. 추석 끝나는 게 딱 10월 10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밤부터 10월 10일까지 실제 거래 일수가 얼마 안 된다고요. 그때까지
삼성전자는 75,000원, SK하이닉스는 30만 원 지지하나. 그리고 그 틈새로 뭐가 가나.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수급 상황을 지금 시점에서 좀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쌍끌이 매도를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계속 잘 올라가다가 12거래일 만에 조정을 받으면서 3,400선은 그래도 지켜내는 움직임이 오늘 나타났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흐름 오늘 그냥 아름다운 조정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좀 팔고 간 거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대표님께서는 아시아계 단기 자금이 들어왔던 걸 이제 좀 파는 거다? 그 하루 갖고 판단하지 마시죠. 네. 그냥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 갖고 보면 돼요. 파생시장에서 네. 지지를 반드시 해줘야 되는 선이 있습니다. 선물 지수로 예. 판단하세요? 예. 460입니다. 여기 이제 8월 20일과 9월 1일 쌍바닥에서 이번에 거침없이 달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에 460짜리 이게 100포인트 부러지면 안 돼요. 이게 환산지수로 보면 3,350 정도는 반드시 지지해야 됩니다. 3,350이요? 예. 그러면 지금 오늘 50포인트 흔들었다가 조금 돌렸지만 3,400이잖아요. 이번에 3,350에서 막아내야 돼요. 그거를 또 여러분들 또 인버스 고가구도 확산하면 돼요. 8월 20일이 이게 1,390원이거든요. 이번에 1,070원까지 갔어요. 하락폭에 반해서 저항이 생겨야 돼요. 1,230원과 여기서 꼬리 달려야 돼요. 이러면은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얘가 갑자기 이 8월 22 고점을 뚫고 가고 아까 얘기한 하루 만에 50이 아니라 100포인트짜리 또 쏙 걸리는 걸 구경해 보세요. 그러면 삼성과 SK하이닉스를 때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때는 또 아름다운 조정 얘기 안 하거든요. 뭐 엑스트한다, 공포한다 이럴 거란 말이에요. 저는 현금을 항상 50원 그럴 때 사겠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을 10월 말까지 기다려 볼래요. 8월 20일 같은 장 나오면 또 살래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 보면 지금 헤지펀드나 일부 선수들 집단에서는 대충 한 30, 50을 현금 자꾸 만들어놔요. 네. 그래 놓고 이게 부정적으로 급락때 사겠다는 얘기예요. 대장주들을. 급락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나온다고 판단하시겠죠, 그분들은. 예? 나온다고 뭔가 그 워딩을 네. 오늘 밤부터 카운팅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뭘 갖고 카운팅을 하냐면 금리를 몇 번 이상 더해서 이게 왜 침체로 갈 징후를 떠들거나 시장이 아니면 이제 일본 쪽에 이제 전개가 막 바뀌잖아요. 지금 일본에서 이제 고이치미하고 또 여성분 한 분이 대판 싸울 것 같은데 여기서 일본 엔 그다음에 원달러, 엔달러 그 10년짜리 국채 노이즈에서 캐리의 변동성 이게 정권 변화 때 꼭 또 이게 이제 9, 10월 달에 또 맥점이거든요. 요걸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460은 절대 깨면 안 돼요. 3,350, 그 다음에 종합주가지수 3,350원, 삼성전자 75,000원, SK하이닉스는 30만 원에서 32만 원. 요 사이는 어떤 게 나와도 지지해야 되는 선입니다. 그래야 지금 이루어졌던 에너지가 추세로 연말까지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안 나왔다면 또 뭔가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변동성을 또 보고 계십니다. 그거를 저는 5일 단위로 측정해 볼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패턴 흐름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선물지수 흐름을 통해서 짚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이제 우리 시각으로 새벽이겠죠. FOMC 금리 결정 이후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 대표님께서 앞서서 정답을 찾지 마라라는 말씀으로 FOMC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좀 포인트로 잡고 가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그럼 저는 10년짜리 국채금리가 요동을 치면은 그러니까 오늘 FOMC 해갖고 네. 10년짜리 국채금리를 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뭘 볼 생각이냐면요. 대장주,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것들을 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오히려 지금 다 FOMC에 눈 돌리고 있잖아요. 저는
트럼프가 영국 가서 말할 워딩을 미리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영국 가갖고 무슨 워딩을 할까요? 예측 가능한 걸까요, 대표님? 미리 시나리오를 짜셔야죠. 지금은 그런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생각의 시나리오에 선택을 해갖고 거기에 연결된 종목들을 뭔가 체크해서 대응하는 장이 중요하다.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저는 11,000원대는 흥구석유를 한번 사보겠습니다. 지금 다들 그 쳐다보지도 않는데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또 유가가 60불인데 50불은 안 갈 것 같고 이게 다시 70불 가는 세상 되면 이게 또 단기, 근데 이 11,000원짜리가 오늘 14,000원 가서 그냥 바로 때려버렸거든요. 이게, 트럼프가 영국 가면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워딩이에요. 흥구석유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주 보겠습니다. 뚱딴지 같이. 이게 뭐냐면 지금 러시아는 드론 공격하고 아주 대규모 전선을 확대합니다. 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 여기 놔두면 안 되거든요. 그럼 나토를 긴장시키고 그러면 영국 가갖고 뭘 푸틴한테 소리 지르고 나토한테 소리 지를 거예요. 그래서 저걸 막아야 된다. 그러면 유가가 이제 8월 요때 19일 날 61불 딱 찍고 오르면서 지금 올라가려고 그래요. 이게 유가 변수, 이게 이제 베네수엘라를 공격하거나 만약에 그 러시아 원유 이 부분에 대한 노이즈가 어떻게 되나가 가장 결정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뒤집어 놓고 보면 셰일가스를 팔아야 되는 입장이 미국이에요. 네. 그리고 LNG 개발해야 되고요. 그럼 유가가 박살냈을 때 그게 잘 먹히겠습니까? 유가가 급등할 때 잘 먹히겠습니까? 저는 영국 가고 그 시나리오 짤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말로는 종전 빨리 해라. 한쪽은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한쪽은 또 뭐라 그럴까 나토 쪽에다가 니네들 왜 저 우크라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이냐. 근데 지금 독일이나 프랑스가 자기네들 입장 이거 바쁘지 그거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럼 우크라이나 부분은 저거 잘못하면은 러시아한테 다 점령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막으려고 하는 제스처를 이번에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흥구석유 11,000원, 12,000원 사갖고 단타, 그 다음에 오히려 지금 거론도 안 하고 있는 대동이나 대동기가 사갖고 한 20, 30% 나오나 한번 볼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시나리오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가 제가 37,000원과 4만 사서 요게 이제 진짜 5만 원 가나 이런 것들을 요번에 그 트럼프가 영국 갈 때 또 하나의 시나리오로 잡아서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이 현실화될 때 팩트가 될 때 그때 단타가 나오는 장이다. 이게 정답보다는 시나리오 작가 같이 트레이딩 하면서 가능성 있는 거를 찔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초기 조건의 미세한 변화가 나는 영국 가서 뭐라고 얘기할 건가. 분명히 나토한테 얘기할 거고 푸틴한테 얘기할 겁니다. 거기에 관련된 주 아까 테슬라만 봐 하고 비슷하게 트럼프의 워딩만 봐. 요렇게 두 가지 물주기가 저는 3대 7의 그 3에서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전략을 짜겠습니다. 네. 요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코스피 5,000포인트 간다라는 시각이 우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 증권, 지주회사 또 이쪽을 정부 정책 힘 받을 수 있는 이쪽을 집중해보자라는 의견도 있던데 대표님께서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는 전번 주에 의견들이 있습니다. 고점 오면 때리라고 그랬을 텐데요. 직전 고점. 요새는 그 50억 됐잖아요. 네. 그리고 지수사 고점 왔어요. 일단 때려보는 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시장한테 물어보는 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전번에 제가 증권주에 키움증권 직전 고점, 그 부국증권 여기 오면 저는 때리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키움증권이 여기서 2만 원 더 갔더라고요. 24만 원에서 20만 원. 근데 부국증권을 올려놓고 죽여버려요. 네. 그리고 삼성증권은 떨어진 거에 반 정도밖에 못 가고 미래에셋증권은 아직 고점을 돌파 못했습니다. 그 이제 재료 다 노출됐는데도 에너지가 생각보다는 작아요. 네. 그리고 지주사들 보시면 은행주도 하락폭의 반이에요. 그리고 KB금융과 이런 것도 그리고 롯데지주가 우리가 25,000원, 27,000원 한 거 32,000원과 35,000원 매도 SK도
이게 다 지주사, 증권주. 그래서 이쪽을 주도주로 또 판단하시는 분 계시는데 저는 팔겠습니다. 그냥 고점 돌파해서 새로운 추세는 이것도 10월 달에 물어볼래요. 10월. 그래서 여기서 뭔가 에너지가 나와야 진짜 4천, 5천 가요. 근데 그거는 미국하고 싸움이 끝나야 돼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어떤 싸움이요? 관세 협상? 관세 부분 협상의 불확실성이 제거돼야 됩니다. 그래갖고 우리나라 시가상위 종목 중에 자동차가 무너지면 안 돼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해결이 돼야 코스피 4천, 5천을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거 해결되지 않고는요. 네. 못 갑니다. 못 가요. 그게 그 한 축이 무너졌는데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코스피 200에 암만 에너지가 두 종목만 준다고 그래도 이게 형성이 안 되거든요. 인덱스의 구성성분 코스피 200의 비중을 딱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6%, 5% 이게 계산이 따다닥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관세 부분에서 우리는 일본 차보다는 진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같고 일본 차보다는 지금 문제 심각해져요. 갈수록. 때가 일본의 비슷한 사양인 캠린가보다도 더 비싸지는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화된.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그룹 거버넌스 보세요. 제가 현대기아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현대글로비스라든지 현대오토에버 하는데 이제 그쪽도 에너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관세 협상의 노이즈예요. 아니,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 자체의 노이즈죠. 그래서 저는 그쪽 대장주도 현금화 시켜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관세 협정에 사인이 들어가기 전 어떤 방식이든 아니면 이 마이너스 안에 싸우겠어. 그런 대신 보조금 줄게. 최하격은 이렇게 나와도. 그러면 만약에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관세 협상 사인 안 해요. 미국하고 대판 싸워요. 그리고 오히려 우군들을 잡아보려고 그래요. 다른 시장 개척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시장이 가겠습니까? 저라면 오히려 삼성전자, SK 그때 본격 공격당할 것 같거든요. 오히려. 그러면 이거는 또다시 3천 근반을 공격당하는 4천이 아니라 네. 하단을 다시 보셔야 된다고요. 어떻든 간에 그 사인이 됐던 뭐 무제한 그 뭐가 됐든 간에 이 협상의 불확실 노이즈는 제거돼야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장을 살려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리고 자동차가 한축 무너지는 걸 막아줄 수 있어요. 20만 원, 9만 5천 원 지지해야 되거든요. 그쪽이 붕괴돼 버리면 가는 거를 끌고 내려옵니다. 가는 걸 끌고 내려오는 수밖에 없어요. 펀드 재조정 작업에. 그러면 연말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 마스가 협정이라든지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 협상의 이 부분인데 이 지금 옛날에 우리 동맹의 미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색깔이 진짜 달라져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여기도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간 끌기 작업으로 위기를 일단 넘기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1년 후에 그냥 뻥 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중간선거 에너지 보고. 아니 계약은 해놓는데 약간 이게 해서 뭔가 그 노이즈를 그때쯤 주거나 새로운 또 다른 부분으로 타협을 보거나 이게 국제협약에서는 그게 가능할 수 있거든요. 지금 꼭 뭐 사약한다고 해갖고 이걸 반드시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저 국제적 사회 현상 쫙 보세요. 전쟁을 져갖고 정복당했어요. 그래서 전쟁하면서 얼마나 갚겠다. 다 갚은 나라 있나 보십시오. 나중에 이거만큼 갚다 그러다가 나중에 세 살 지나고 타협하고 새로운 정권 들어오고 해서 유야무야 되는 것도 있고 이런 상황으로 늦게 일단 위기는 넘기되 그거에 너무 뭐라 그럴까 함몰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공격하잖아요. 이 공격을 막아야 됩니다. 근데 이 막는 거를 어떤 방식으로 막을지도 지금 이게 참 방향성을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한축은 요거 주는 대신 핵을 갖고 오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를 푸는데 이 3,500억을 주면서까지 이게 하면 저는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한 달 부분이 우리나라로는 뭔가 요번에 단기 급등했잖아요. 네. 나는 이런 변동성이 수시로 나올 것 같아요.
오르는 것만큼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100은 우습다. 하루에도 움직일 수 있는 게 100포인트다. 이런 걸 대비해서 리스크 관리하면서 뭔가 3대 7입니다. 이건 분명해요. 30으로 에너지 주는 거. 그러니까 노이즈 나는 건 버려서 살아있는 쪽으로 계속 이동해야 돼요. 거기서라도 10%, 20%짜리를 수익을 내야, 그리고 생각보다 더 빠진 거 다시 이동하는 어떠한 스케줄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이거를 경로를 타이밍 있게 잘 조절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뭐가 살아있고 어느 타이밍에 뭘 집중하느냐. 그래서 지금은 테슬라, 엔비디아 갖고 흐름을 잡아내시는 게 정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한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포모가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데 나는 그 종목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자리에서는 현금 50%는 가지고 가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시고 급락 때 채워가는 게 맞다.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괜히 흥분하지 마세요. 안 했으면 계속 안 하세요. 네. 괜히 또 그냥 여기서 그냥 삼성전자 이거 이때 흥분해갖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오히려 그런 종목들이 갑자기 10에서 20% 부러지면 그때 오히려 이런 분들이 오히려 그때 사라면 또 안 사요. 그때 사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계속 10월 달까지 줄 겁니다. 우리가 의사결정권이 없어요. 그리고 변동성이 심해지는 장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다음 주 되면 이 아시아 헤지들이 펀드 제조 그러니까 작업이 벌써 들어갔습니다. 네. 이게 추석 이후에 할 거예요. 그 맥에서 살아있는 쪽에서 리스크 하고 나머지 반 정도는 현 갖고 추석 이후에 판단하시는 게 현명한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